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베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극적으로 44년 만에 신원이 밝혀진 비혼의 여성 에블린 콜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76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둔 어느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화이트헤이븐 리아이 강둑 근처를 한 10대 소년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리아이 강 강둑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잡초 사이에 버려진 여행 가방에 호기심을 느낀 소년은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년이 가방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로 다가갔을 때 그는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방이 파손되어 열려 있었고 덕분에 가방 속 내용물을 밖에서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소년은 너무 놀라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출동하여 버려진 여행 가방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행 가방 속엔 한 여성의 시신 일부가 들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8개월 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여행 가방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나머지 시신이 들어있는 2개의 여행 가방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결국 이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 전역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범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리아이강 다리 위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3개의 여행 가방을 다리 아래로 하나씩 던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범인은 가방이 발견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행 가방을 물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개의 여행 가방은 강에서 200m 근처에 있는 숲속에 떨어졌고 나머지 여행 가방 중 하나가 강도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강도 근처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은 9m나 되는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받게 된 충격으로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년이 다리 위에서 떨어질 때 충격으로 파손되어 입구가 열려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문지에 쌓여 있었는데 이 신문지는 1976년 9월 26일판 뉴욕 선데이라는 신문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976년 12월 23일 경찰은 3시간 동안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부검 결과 시신의 주인공은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임신한 백인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몸에서는 총상이 발견되었고 곳곳에서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흔적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 당시 죽은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염색으로 인해 진한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O형의 혈액형에 키는 152cm 정도에서 162cm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무게는 임신으로 인해 63kg에서 68kg 정도로 평소보다 더 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녀의 치아를 검사한 결과 그녀는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보였고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하 5년에서 10년 정도 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손쉽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고 당시 지역에서 실종자로 등록된 12명의 여성들 중 1명이 피해자일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여성들 그 누구도 피해자와 신원이 일치하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다시 꼼꼼히 확인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기술로는 시신의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여성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미스테리의 여인을 신원미상의 인물을 일컫는 관용어인 도를 붙여 베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베스도의 손바닥에서 잉크로 쓴 글씨가 발견되었는데 왼손에는 WSR 그리고 숫자 45, 오른손에는 4와 7이라고 쓴 글자가 발견됩니다. 베스도는 오른손잡이였으며 경찰은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에 직접 글씨를 썼다고 생각했고 잉크의 상태로 모아 죽기 8시간에서 12시간 전에 작성한 글자라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당시 그녀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와의 약속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손에 써둔 것이 아닌가 추측했지만 이 글자의 정확한 의미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경찰은 그녀의 지문을 FBI에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베스도의 지문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 누구의 지문과도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녀의 몽타주를 그려 대중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문에 베스도의 얼굴을 확인해달라는 광고도 올리며 전 국민에게 그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베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뒤인 1983년 경찰은 결국 베스도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녀의 시신을 펜실베니아주 화이트 헤이븐의 한 공동묘지에 안치합니다. 시간이 흘러 베스도가 안치된 지 24년이 지난 2007년 경찰은 베스도의 DNA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녀의 유해를 발굴합니다. DNA 기술이 24년 전보다 많이 발전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베스도가 매들린 크루즈라는 여성일 수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보자는 매들린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경찰이 배포했던 몽타주 속 여인인 베스도가 매들린과 닮았다고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매들린은 1974년 16세의 나이에 집에서 가출하였고 베스도가 사망한 해인 1976년 여름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임신한 시기와 나이가 비슷한 매들린이 베스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하였으나 얼마 뒤 경찰은 매들린이 잘 살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고 결국 이렇게 조사는 흐지부지 끝나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44년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드디어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베스도가 당시 15세의 소녀 에블린 콜론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합니다. 1961년 4월 17일생인 베스도 에블린 콜론은 발표 당시 살아있다면 환갑을 몇 주 앞두고 있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경찰은 에블린을 살해한 범인으로 당시 에블린과 뉴저지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그녀의 남자친구 19세의 남성 루이스 시에라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베스도가 에블린 콜론이라고 발표하자마자 당시 63세의 루이스 시에라를 뉴욕주 퀸즈자치구 오존파크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체포합니다. 루이스가 체포되는 것을 지켜본 그의 이웃들은 그가 살인범이라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루이스는 이웃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은 큰 충격을 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루이스를 조사하면서 44년 전 그날의 진실을 하나둘씩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44년 전인 1976년 베스도 에블린 콜론은 어느 날 자신이 15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블린의 임신으로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남자친구 루이스와 함께 집에서 나와 사는 것을 허락하였고 에블린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미국 뉴저지주 북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저지시티의 한 아파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블린의 남자친구 루이스 시에라는 에블린의 가족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평소에 그를 자주 보며 인사했던 에블린의 부모님은 딸의 남자친구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976년 12월 중순 에블린 콜론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을 해서 그러는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고 갑자기 수프가 먹고 싶다며 집으로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에블린의 어머니는 임신한 에블린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고 에블린의 여동생과 함께 음식을 가지고 딸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블린과 그녀의 남자친구 루이스는 아파트에서 연기처럼 사라졌고 집의 모든 가구와 물건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파트의 이웃들은 에블린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얼마 전 남자친구와 이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블린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불안해하였습니다. 한 달 뒤인 1977년 1월 에블린의 부모님은 에블린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에블린은 부모님에게 얼마 전 아이를 무사히 낳았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연락할 때까지 먼저 연락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 필요하면 자신이 먼저 연락하겠다는 이상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블린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딸이 보낸 편지에 반송 주소가 쓰여있지 않아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블린의 부모님은 에블린이 그들이 신뢰하던 딸의 남자친구 루이스와 함께라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분명 안전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976년 12월 20일에 강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1977년 1월 에블린의 부모님이 받은 이 편지는 딸이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베스도 에블린 콜론의 신원은 에블린이 사라지고 7년 뒤에 태어난 그녀의 조카 루이스 콜론 주니어 덕분에 정말 극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 초 에블린의 조카 루이스 콜론 주니어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DNA 키트를 구입해 자신의 DNA 정보를 미국의 유전자 분석업체인 23andme와 패밀리트리 DNA에 올렸습니다. 2020년 당시 베스도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경찰들은 루이스 콜론 주니어가 사이트에 올린 DNA 정보가 베스도의 DNA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루이스 콜론 주니어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 뒤 혹시 집안에 실종되었거나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루이스 콜론 주니어는 경찰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었고 결국 이렇게 베스도가 에블린 콜론임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에블린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한 뒤 에블린의 전 남자친구 루이스 시에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에블린의 남자친구 시에라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불행하게도 에블린의 어머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체포된 에블린의 남자친구 루이스는 범행을 부인하며 어느 날 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에블린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도 루이스가 그녀를 사칭하여 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놀랍게도 루이스는 에블린이 죽자마자 얼마 뒤에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고 두 아이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에블린 콜론의 가족들은 태어나지 못한 에블린의 딸에게 에밀리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엄마 에블린과 함께 새로운 묘지에 안장합니다. 2021년 5월 17일 루이스 시에라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는 아마도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경찰의 노력 덕분에 44년 만에 해결되었고 덕분에 베스도 에블린 콜론은 드디어 자신의 신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